예, 바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1주차 2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혼란에 관련된 생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서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 조치 절차와 방법에서 부당한 처우의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문제의 밑바탕에서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이 뒤따르고 있으면 기본적 인권 보장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에 관한 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인권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는 의의가 있고, 이는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자유권이나 참정권에 한정되고 되지 않고 사회권과 환경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직도 교육과 의료와 함께 인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중시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인권의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법학, 철학, 정치학 등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면서 사회복지 영역은 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인간 행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양과 질은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성 및 인권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실천적 의미 인권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서 본 연구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실천 현장에서의 유용한 인권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는 인권의 유형과 그
사회를 알아보노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인권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큐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큐방 법론은 연구 주제 및 연구 대상에 대한 참여자의 주관적 인식과 인식 구조를 확인하고 인식 유형을 추출하고 비교하는 데 유리한 접근법이다. 그러므로 큐 방법론은 인권과 같이 다층적이면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권의 정의와 변화.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권은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인 담론 중에서 가장 영향이 여기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다양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기꺼이 지지하는 개념이며 수많은 상이한 목적,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는 목적을 지지하기 위하여 수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자체의 모호함과 불명료함으로 인해 인권을 이론적으로나 거리 있는 정의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인간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자연권적, 보편적 성격을 가지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추상적이거나 정치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 내리는 경우 인권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 권리라는 자연권적인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인간을 평등할 권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이들은 문화 및 경제 영역에서의 언어적, 인종적 소수자, 빈곤자, 주변화된 집단 및 복지 대상자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문화적
전통 등 시대와 국가적 배경에 따라 강조되는 인권의 내용과 인권의 실행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혹은 천부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므로 헌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이면 갖게 되는 권리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은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권의 공통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고 구축되는 것으로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되고 진화되는 개념이다. 한편 인권의 개념 변화 역사를 시기에 따라 세대로 설명하는 접근이 있다. 먼저 프랑스 법학자 바작은 인권 3세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세대는 인권을 시민적, 정치적 영역, 제2세대 인권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제3세대 인권은 연대권으로 분류하고 제1세대를 소극적 인권으로 제2, 3세대 인권을 적극적 인권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욤 바르트는 인간의 역사를 4세대를 구분하면서 인권의 제1세대를 자유권, 2세대를 참정권, 3세대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4세대를 국제적 수준의 새로운 관리로 구분하여 인권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편은 인권의 역사를 소극적, 적극적, 집단적 권리 3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권 제1세대는 국민권과 자유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실현돼야 할 것이라기보다 보호할 필요가 있는 권리이므로 소극적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제2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안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권 내지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제2세대 권리는 국가가 권리 실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라고 한다. 인권의 제3세대 집단적
권리로서 집단적 수준에 정의되어야 의미가 있는 권리가 제3세대 권리는 그 실현에 의해 개인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 수준에 해당되는 권리다. 나이가 자연환경의 파괴 등으로부터 침해되는 인권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영역으로 환경권이 이에 포함된다. 이상의 인권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보다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 측면을 확대해 나가야 있는 것이다. 인권의 변화는 시민적 관리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 연대의 권리로 발전되어 오면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변화되어 왔다. 요거는 인권의 정의 변화는 인권의 개념 변화 역사의 시기에 따라 세대로 설명하는 접근이 있다. 제1세대 인권을 시민적, 정치적 영역, 제2세대 인권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제3세대 인권을 역대권으로 분류하고 제1세대 인권을 소극적 인권으로 제2, 3세대는 인권을 적극적 인권으로 봤다. 욤파루트는 인권의 역사를 제4세대로 구분하면서 인권의 제1세대를 자유권, 2세대를 참정권, 3세대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4세대를 국제적 수준의 새로운 권리로 구분하여 인권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음,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인간 고유의 권리다. 국제사회사업가협회는 인권이 사회복지의 심장부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권 훈련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빈곤, 차별, 가족, 질병, 노동, 교육, 자유학대와 폭력 등 인간의 문제와 다루지 않다. 따라서 인권을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헌법
조항은 제10조와 10조의 포괄적 기본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이다. 그 내용을 보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사회권에 대한 조항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하여 인권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정당성을 구현하고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 태도, 비밀 보장 등의 내용에는 이미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는 인권 전문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가 인권 전문직에 통합되므로 사회복지 실천을 중요한 이수에 대한 고유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복지 실천 정의를 통해서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 기술들이 접목될 때 인간이 보다 잘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적 시각을 사회복지 실천에 접목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정당성에 강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영역에서 그중 중요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으면 자선적 시각과 강제적 재분배 등에 대한 비판을 보완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한을 정진시킨다. 또한 인권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도덕적 합리화 의사결정을 위한 틀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인권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실천 과정 자체에서 인권 원칙이 지켜지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기결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할 것이면 모든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참여를 중요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옹호 내지는 권리 옹호를 위한 노력적 현 상태가 인권의 적극적인 침해 사항은 아니지만 보다 향상된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 옹호 노력을 기울이는 인권의 긍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 관련 선행 연구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사회복지 유일무이한 사명과 실천에 깊숙이 관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한 실정적 연구는 미미하다. 몇몇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인권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계성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계성과 관련한 연구 논문들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불가분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권 수준이 클라이언트의 인권 수준이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관련 요인들을 연구하고 있는 인권 관련 요인으로 윤리 원칙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식,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면 인권의식 수준, 인권 감수성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현안,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의 복지에서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복지 대상자의 권리 주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인 사회복지사들이 인권 감수성과 인권 현안,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이들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현안, 인식에 있어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의식 조사에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즉 인권 옹호자, 인권 운동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하여 현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조사,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직에 걸맞는 인권 환경이 존재하는지의 점검, 인권과 사회복지 간의 관계, 인식, 조사 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권의식 수준을 사회복지사와 다른 집단을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사가 다른 집단보다는 인권 성향적이라고 인권 전문가에 접근한다고 조사됐다. 인권 사항적이고 인권 전문에 접근한다고 조사되어 왔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오래 될수록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은 높다고 주장하여 인권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의 탐색 연구에서 인권과 관련한 중요 이론과 개념적 문제를 밝히고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래로부터 인권 관점을 조명한 다음 사회복지 실천 방식 중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위의 실천을 중심으로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한 기초를 파악하였다는 인권 사회복지의 쟁점 분석 연구에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제도를 구성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감수성은 사회복지사의 인간 정질, 역할과 인권 관련 관점 실천 전략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인권의 기본적 성격과 유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을 인지하고 실천 활동에서 활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또한 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보편성이라고 될 때 사회복지사의 인권 유형 중 하나는 하나가 보편주의적 절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셋째, 유형을 유형은 통제 중심 집단주의형이다. 이 유형은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교 의식을 거주자나 직원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진술문에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또 모든 사람의 인권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면 특히 개인 생활을 보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술문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생각해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몇몇 서술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단체 활동이 있기에 개인적으로 따로 움직이면 통제하기 어려울 듯 훈육 등 시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생활권의 제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선택한 진술문과 서술문을 통합해 보면 개인 생활 침해를 인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사생활 존중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설에서 집단을 위해 개인을 통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함께 생활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개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법률이나 규정, 정확한 매뉴얼이 이래 의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편의나 자의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PPT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복지의 유일한 사명과 실천이 깊숙이 관여되고 있다. 연계성과 관련한 연구는 논문들을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불가분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조사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즉 인권의 옹호자, 인권의 운동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하여 현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조사,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에 걸맞는 인권 환경이 존재하는지의 점검, 인권과 사회복지 간의 관계인식 등을 연구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명시된 인권 관련 조항을 내면화함으로써 실천활동을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정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인권 관점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클라이언트의 인격을 존중하고 권익을 보장하고 역할을
전략으로서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네,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11주차 이강을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